1910년대 주유소에서 담배 한 대 피웠다가 온몸에 불이 붙어 사망한 사고, 정전기 때문에 차량이 폭발한 사고, 지하 탱크가 터지면서 주변 건물까지 잿더미가 된 사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주유소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휘발유 증기가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작은 불꽃 하나면 지옥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셀프 주유를 하고 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100년에 걸친 주유소 기술의 진화, 그리고 천재적인 부품 하나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공간을 안전하게 바꿔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주유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사람들은 등유를 사서 램프나 난로에 썼고, 이걸 구하려면 동네 철물점에 가야 했습니다. 직원이 커다란 통에서 등유를 퍼서 손님이 가져온 양철통에 담아주는 방식이었는데, 자동차를 가진 극소수의 부자들은 이 등유를 깔때기로 차 연료통에 직접 부었거든요. 기름이 흘러넘치기 일쑤였고, 옷에 튀고 바닥에 고이고, 여기에 불이라도 붙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원시적인 방법을 바꾼 건 미국의 발명가 실바누스 바우저였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연료 펌프를 만들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등유가 용기에서 한 방향 밸브를 통해 위쪽 노즐로 나오는 구조였고, 한 바퀴를 완전히 돌리면 정확히 1갤런이 나왔기 때문에 양을 측정하기도 편하고 기름을 흘릴 일도 확 줄었거든요. 이 펌프들이 도시 곳곳 길가에 설치되기 시작했고, 전문 직원이 차에 연료를 넣어주는 서비스가 생겼는데, 손님들이 자기가 돈을 낸 만큼 연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기를 치는 직원들이 생겨났고, 손님들의 불만이 쌓이자 투명 유리 탱크가 달린 펌프가 등장했습니다. 직원이 먼저 연료를 펌프 위쪽에 유리 탱크로 올려서 정확한 양을 눈으로 보여준 다음 밸브를 열면 중력에 의해 연료가 차로 흘러들어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손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산 양이 맞는지 직접 볼 수 있었으니 신뢰가 생겼고, 이 시스템이 꽤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길가 주유 펌프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1900년에 미국 전체 자동차가 고작 8,000대였는데 단 12년 만에 120만 대로 폭발했거든요. 포드의 모델 T가 대량 생산되면서 자동차가 부자들만의 물건이 아니게 됐고, 길가 주유 펌프 주변으로 차들이 끝없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갤런짜리 작은 탱크로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연료를 지상에 보관한다는 건 말 그대로 폭탄을 길거리에 세워둔 거나 마찬가지였죠. 여름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연료가 증발하고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주변까지 불바다가 됐습니다. 1913년 걸프 오일 컴퍼니가 피츠버그에 세계 최초의 전용 주유소를 열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거대한 연료 탱크를 땅속에 묻고 그 탱크와 연결된 6대의 펌프를 지상에 설치해서 여러 차가 동시에 주유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개장 첫날에는 겨우 30갤런 정도밖에 못 팔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주일 만에 하루 350갤런 이상을 파는 대성공을 거뒀고, 이 모델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자유의 상징이었고, 주유소가 늘어날수록 그 자유의 반경도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대부분의 자동차가 등유 대신 휘발유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휘발유가 더 잘 타고 효율이 좋았기 때문인데, 이게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등유의 인하점은 섭씨 38도에서 40도 정도라서 그 온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불이 붙을 만한 증기를 거의 내뿜지 않았거든요. 근데 휘발유의 인하점은 영하 40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휘발유는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가연성 증기를 공기 중으로 뿜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유할 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증기가 사방으로 퍼졌고, 정전기 스파크 하나, 담뱃불 하나면 대형 화재로 직결됐습니다. 지하 탱크 안에서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탱크 위쪽 빈 공간에 휘발유 증기가 계속 쌓이면서 폭발성 가스층을 형성했거든요. 탱크로리가 와서 연료를 보충할 때 이 증기가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엄청난 화재 위험을 만들었고, 당시 탱크가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구멍이 뚫려 연료가 토양으로 줄줄 새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주유소는 계속 늘어났는데 자동차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47년에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랭크 올리치라는 사업가가 최초의 셀프 주유소를 연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훈련받은 직원이 주유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직원 인건비를 없애면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갤런당 23센트였던 가격을 18센트로 낮췄고 주변 경쟁 주유소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휘발유를 다루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죠. 손님들은 자기 차 탱크가 언제 가득 차는지 알 방법이 없었고, 연료가 넘쳐 흘러서 바닥에 고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에 불이라도 붙으면 대참사였기 때문에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셀프 주유를 법으로 금지해버렸거든요. 셀프 주유가 다시 허용되려면 한 가지 기술적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멈추는 주유 노즐이었죠. 엔지니어들이 처음 시도한 건 기계식 플로트 방식이었는데, 노즐 안에 작은 부표를 넣어서 연료 수위가 올라오면 부표가 떠오르면서 밸브를 막는 구조였습니다. 원리는 단순했지만 오작동이 잦았고 신뢰성이 떨어졌거든요. 연료가 여전히 넘치는 사고가 계속됐고 뭔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자동 차단 노즐인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기도 안 쓰고 센서도 안 쓰고 오직 공기의 힘만으로 작동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혹시 빨대로 음료를 마실 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빨대를 빨면 빨대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그 낮아진 압력 때문에 음료가 빨대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주유 노즐도 비슷한 원리를 씁니다. 연료가 빠르게 흐르면 주변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벤투리 효과라고 합니다.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계곡 옆에 서면 바람이 계곡 쪽으로 불어오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유체 주변에는 낮은 압력이 생기면서 공기가 끌려오는 거죠. 주유 노즐 끝을 보면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구멍으로 공기가 계속 빨려 들어오면서 노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연료 탱크가 가득 차면 기름이 이 작은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공기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노즐 안쪽에서는 여전히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들어올 공기가 없으니까 노즐 내부에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진공의 힘이 노즐 안에 있는 작은 장치를 잡아당기고, 그러면 레버를 고정하고 있던 작은 볼 베어링들이 툭 하고 빠지면서 레버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탁 하고 주유가 멈추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전기도 배터리도 컴퓨터 칩도 필요 없이 그냥 공기가 막히면 자동으로 멈추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 하나가 전 세계 모든 주유소에서 수십 년째 똑같이 쓰이고 있고, 덕분에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셀프 주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자동 차단 노즐 덕분에 셀프 주유가 안전해졌고, 각국에서 셀프 주유 금지 규정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직접 주유해도 연료가 넘칠 걱정이 없어졌으니 주유소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더 싼 가격에 연료를 넣을 수 있게 됐죠. 지하 탱크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과거의 강철 탱크는 부식 문제 때문에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고
대부분 유리섬유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유리섬유는 녹슬지 않으니까 수명이 훨씬 길고 연료 누출 위험도 크게 줄었거든요. 탱크로리가 와서 연료를 보충할 때도 탱크 내부의 연료 수위가 약 95%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밸브가 닫혀서 과충전을 막고 밀려나는 증기는 별도의 밸브를 통해 트럭으로 되돌아가서 정유 공장에서 재활용됩니다. 주유 노즐 자체에도 증기 회수 시스템이 달려 있는데 연료가 차 탱크로 들어갈 때 밀려나오는 증기를 노즐 주변의 작은 구멍들이 빨아들여서 다시 지하 탱크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유할 때 휘발유 냄새가 예전보다 훨씬 덜 나거든요. 혹시 주유하면서 옛날보다 기름 냄새가 덜 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다면 바로 이 기술 덕분입니다. 처음 길가에 세워진 위험천만한 등유 펌프에서 시작해서 유리 탱크 펌프, 지하 탱크 주유소, 그리고 셀프 주유 시스템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고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주유소는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중심에는 공기의 힘을 이용한 작은 노즐 하나가 있었죠. 다음에 주유소에 가시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연료가 가득 차면 탁 하고 멈추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기가 막히고 진공이 생기고 베어링이 굴러떨어지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도 이렇게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